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현필성입니다. 작년에 제가 수행했던 연구과제 도시의 영향권과 기능 연계권 분석을 통한 도시권 획정 연구.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도시권 획정으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는 그 보고서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추려가지고 정말 추려가지고 발표를 한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 몇 가지 키워드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시 체계인데요. 도시 체계는 사실 노드와 링크로 구성을 되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동그라미는 노드인데 이 노드는 사실상 그 도시 체계 위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를 연결하는 링크는 선이죠. 이거는 도시 간에 주거나 받는 흐름들. 근데 그 흐름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사람들의 어떤 통행이라든지 어떤 상품의 이동이라든지 뭐 정보 이동이라든지 뭐 더더군다나 또 자금 이동도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제 연구에서는 그 뭐 데이터 자체의 어떤 한계 때문에 사람의 통행에만 한정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권은 도대체 뭐냐? 앞서 말씀드린 도시 체계에서 도시 간의 그 흐름을 주거나 받으면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는 권역을 도시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관계들이 되게 복합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데 그 측면 중에서도 흐름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면서 영향력을 가하는 중심지 그리고 그로부터 영향력을 받는 주변 배후지 이 둘 간의 계층관계에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도시권이 도시의 영향권으로 개념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도시권을 도시의 영향권으로 개념화 시켜가지고 분석 및 획정을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까 보여드린 도시 체계를 다시 이제 도시 영향권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인데 A가 일종의 뭐 중심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주변 배후지들이 있는데 뭐 B를 포함해서 한 7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들이 하나의 이제 도시 영향권이자 도시권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A도 C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C의 주변 배후지가 될 거고 여기는 표시를 안 했지만 C의 그 영향권에 포섭이 되기 때문에 C와 함께 또 다른 도시권을 형성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도시 영향권과 도시권을 좀 개념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향력을 가하는 중심지와 그로부터 영향력을 받는 주변 배후지 간의 계층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도시권을 획정한 연구가 우리 연구원에는 이전에 없었느냐? 당연히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1982년이 되겠죠? 제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직접 수립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지역생활권을 획정을 하게 되는데요. 잠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 원에서 직접 수행한 사실은 개원 이후에 처음으로 직접 수립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개념들, 뭐 균형발전들, 당시에는 이제 균형개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무리한 그 개념이라든지 분석 틀에 대해서 어떤 기초를 제공한 우리 연구원의 마스터피스 중에 마스터피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그림으로 돌아가서 그림에서 보듯이 기준 충족을 하는 도시를 중심지로 설정을 해가지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 주변 배후지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28개의 지역생활권을 획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생활권 간의 중첩은 허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경계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 지 25년이 지난 2007년에 우리 연구원에서 통계청 수탁과제로 도시권 획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당시 도시권 획정도 앞서 본 그 지역생활권과 마찬가지로 기준을 충족하는 도시를 중심지로 설정을 하고 중심지로부터 영향을 받는 주변 배후지를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도시권을 획정했습니다. 물론 도시권 간의 중첩은 허용하지 않았고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좌측은 단위 공간을 시군으로 해가지고 한 것인데 전국적으로 한 35개 도시권을 획정을 했고요. 우측은 도동복합시의 특수성. 다시 말씀드리면 동지역과 읍면이 공존하기 때문에 동지역과 읍면을 단위 공간으로 다시 설정을 해가지고 전국의 36개 도시권을 획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13년이 지난 2020년에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도시권 획정 연구를 줄여서 도시권 획정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연구도 마찬가지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 영향권을 분석을 해서 도시권 획정을 했습니다. 다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전국 도시 체계 내 모든 도시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들 간의 그 도시들 간의 출근 통행을 대상으로 해서 그 도시 영향권을 분석하고 도시권을 획정한 것인데, 이를 위해서 네트워크 제약 지수법을 사용을 했고요. 도시권 간의 어떤 중첩을 허용하는 좀 파격적인 변화를 좀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제 그림과 같은 대전, 세종, 충청권의 도시 영향권이 되겠는데, 원래 전국적으로 다 표시를 해야겠지만 워낙에 크다 보니까 강력권 단위로 시약화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은 대전, 세종, 충청권의 그 도시 영향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요 도시들, 대전, 세종, 충청권의 주요 도시들의 어떤 그 도시 영향권들이 어떻게 2012년, 17년 사이에 변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전이고요. 대전은 보시는 바와 같이 2012년에 비해서 2017년도에 대전의 출근 통행 영향권을 구성하는 시군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아마 청주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청주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청주 같은 경우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2012년과 비교했을 때 출근 통행 영향권을 구성하는 시군의 수가 줄었고요. 그리고 그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는 시군에 대한 청주의 영향력도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색깔이 좀 회색으로 변했죠. 자, 요거는 뭐 때문에 그럴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세종이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세종 같은 경우는 2012년과 2017년 사이에 출근 통행 영향권에서 큰 변화가 보입니다. 구성 시군 수는 당연히 증가를 했고요. 근데 이제 천안이 이제 그 당시 2012년도만 하더라도 세종의 출근 통행 영향권에 속해 있었는데, 요거는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2012년 당시만 해도 이제 세종시가 막 출범할 때였기 때문에 세종의 거점이 조치원을 비롯한 북부에 있었죠. 상대적으로 북부 지역은 천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마 천안이 세종의 출근 통행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2017년을 가면 갈수록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본격적으로 건설되고 대규모로 인구 유입이 되죠. 그 과정에서 세종시 내의 거점이 기존의 북부 지역에서부터 남동 지역으로 좀 이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세종의 출근 통행 영향권도 남동 쪽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새롭게 들어온 시군들이 중 상당수가 앞서 본 대전의 출근 통행 영향권에 또 동시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기존의 그 청주의 출근 통행 영향권에 있었다가 세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세종이 출범하고 인해 가지고 세종 주변의 청주라든지 대전 쪽에 이전 출근 통행에 한정하긴 합니다만 약간의 어떤 교란을 줘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공간 구조가 지금 막 형성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본 바와 같이 도시의 영향권을 분석하고 도시권 획정을 해서 나온 그 결과는 어떻게 보면 국토공간에 관한 법정 계획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유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뭐 1차적으로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겠는데, 국토기본법에 근거하는 국토조사 또는 국토모니터링에서 정기적으로 전국의 도시권을 분석 획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그 각 법정 공간계획의 그 수립을 위해서 도시권 분석 획정 등 국토공간 구조 분석을 기초조사 항목이라든지 분석 기법으로서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겠죠. 뭐 이것은 향후 과제로 이제 제가 말씀을 대신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선배님들이 하셨던 도시권 분석이라든지 획정, 지역생활권 분석의 획정, 그런 맥을 제 연구가 잘 이었는지 어떻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부끄럽지는 않게끔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